드라마델리입니다.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수지야, 나영씨랑 아버지가 좀 이상해. 한현성이 진수지에게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았네요. 한현성은 진나영이 이유 없이 한진태의 서재를 들락거리는 걸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또 얼마 전엔 진나영 혼자 서재에서 어떤 서류를 보고 있던 장면을 낱낱이 다 보았었는데요. 그리고는 이번엔 진나영과 한진태 둘이서 아무도 몰래 뭔가를 모의하는 듯한 모습까지 우연히 보게 되었네요. 진나영과 한진태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한현성은 아버지 한진태 영향으로 엄마 김마리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진태와 진나영이 짝짝꿍이 돼서 뭔가를 모의한다는 사실에 이상한 의심을 품게 된 건데요. 오빠, 그럼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 진수지는 한현성의 말을 듣고 그 집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짐작하게 되었네요. 최선영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종합해보면 서서히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죠. 진수지는 드디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한현우. 김마리 이사장이 30년 동안 한순간도 놓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한현우가 바로 채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모든 게 한진태의 계획에 의해 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더욱 놀라운 건 한현성의 말대로 한진태는 지금 진나영과 손을 잡고 뭔가 꿍꿍이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네요. 한진태가 너무도 나쁜 인간인 건 맞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진나영은 한진태를 소나기에 넣고 쥐락펴락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의 아이를 임신해 한현성의 집으로 비집고 들어와서는 이제껏 한진태 눈치만 보며 살던 진나영이었는데요. 이제 시아버지 한진태의 약점을 잡았으니 세상 무서울 게 없어졌습니다. 진나영은 바로 태세 전환을 하고는 한진태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자신 마음대로 이리저리 고삐를 쥐고 흔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현성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진수지 역시 알 수 없었겠죠. 진수지가 채우리와 함께 김마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진수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죠. 진나영이 그 일에 깊게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나영은 한진태에게 김마리와 채우리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도와주라고 시켰습니다. 김마리가 이미 검체를 준비하고 있느니 채우리의 검체를 최선영에게 요청하라고요. 나머지는 자신이 다 알아서 한다고 장담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모든 걸 분명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 사리분별이 명징하던 한진태는 갑자기 바보가 되었는지 어떻게 진나영이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네요. 바로 최선영에게 연락해 채우리의 검체를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진나영은 김마리가 미리 준비해놓은 검체를 건드려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꿔놓겠다는 생각이었던 건데요. 한진태는 지금이라도 김마리에게 과거의 진실을 털어놓고 채우리가 한현우라고 밝혀주면 좋겠네요. 그렇게라도 한다면 김마리 역시 용서의 여지를 가지겠지만 만일 한진태가 진나영이 시킨 대로 하게 된다면 한진태는 더 이상 진나영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집니다. 함께 악행을 더 저지르다 결국은 치러야 할 대가만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진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었는지 결국 진나영과 함께 묶여지고 말았네요. 진수지는 한진태와 진나영이 이렇게 밀접하게 사건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걸 한현성이 말해주기 전엔 알지를 못했죠. 일단 지금까지는 김마리의 아들 한현우가 실종이 되던 당시의 일에 대해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다시 되돌아 밟아보고 있던 상황인데요. 진수지는 과거 실종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의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1994년 6월 11일 오전 11시경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해들병원에서 5세 남자아이 한현우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간지 신문에는 한현우의 실종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실려 있었네요.
그날 한진태는 병원으로 출근을 하면서 감기 기운이 있는 현우를 소아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급한 환자가 있다는 응급실 호출을 받고 한진태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요.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소아과로 돌아왔을 땐 현우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네요. 한진태 말에 의하면 딱 35분간 그 자리를 비웠다고 했는데 말이죠. 이미 드라마에서도 일부 스토리가 풀렸지만 그날 한현우를 데려간 사람은 정순정입니다. 정순정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5살 기물이라는 아들의 엄마였었죠. 그날 정순정은 해들소아과에 기물이 진료를 예약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정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기실에 있었던 한현우는 사라지고 말았던 건데요. 이상한 건 기물이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해들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 어디에도 기물이의 심장병 관련 의료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건데요. 이전에 해들병원 소아과 기록이나 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기물이는 선천적인 심장병을 타고났던 상황이라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물이가 어떻게 다시 그토록 튼튼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김마리는 이 부분을 가장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선영 역시 해들 요양병원 입원 당시 같은 병실을 쓰던 정순정과 가까이 친하게 지냈지만 기물이가 심장이 약하다는 말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선영이 기물이와 자주 소통했지만 심장이 아픈 아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건강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들병원 소아과의 기록은 기물이는 선천적 심장병이 심해서 매우 위험하다는 기록을 남겨놓았다고 하니 최선영은 이게 뭔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기물이가 정말 정순정의 친아들이 맞는 것일까? 심장병 문제로 최선영은 의아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최선영이 의아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기물이에 대한 게 아니죠. 유전자 검사를 해서 김마리의 친자식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면 모든 사실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건데요. 최선영이 간과하고 있는 건 바로 한진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진태는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에 집착하는 김마리를 정신과적인 질병으로 치부하고 있는데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요. 최선영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김마리가 그토록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생각이 깊다면 한진태 역시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최선영 역시 진수지와 떨어져 보낸 25년이 고통 속의 나날이었던 걸 생생하게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진태는 그런 아픔을 내보인 적이 없습니다. 김마리와 너무도 다른 모습인데요. 더구나 가슴 아파하는 김마리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이해해달라고까지 했었죠. 이 정도면 최선영도 어느 정도는 알아챘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은 간악한 눈치 빠른 진나영보다는 아주 많이 느렸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야기도 한진태에게 흘려버리고 말았는데요. 최선영이 정순정의 원래 아들이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모든 문제는 진수지가 알아서 풀어나가게 되겠네요. 김마리 역시 정순정을 의심하는 부분이 아이한테 심장병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정순정은 심장이 아팠던 친아들 기물이와 가짜 기물이 두 아이를 키웠던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심장병을 앓던 아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던 거고요. 그래서 해들병원 소아과에서 데려온 한현우를 기물이라 부르며 키웠을 거라 짐작을 하고 있지만 짐작은 짐작일 뿐 유전자 검사를 해야만 모든 진실이 밖으로 뛰쳐나오게 될 텐데요. 유전자 검사는 진나영의 손에 의해 김마리의 검체가 훼손이 되고 결국 친자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우리의 진수지는 그런 알량한 거짓 행각에 홀라당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진수지만큼이나
진나영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어줍잖게 장윤자가 뛰어들어 진수지와 최선영을 아주 나쁜 인간으로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한서방 형이 나타나면 너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야. 장윤자는 한현성에게 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해들재단 후계자 자리 걱정이었죠. 한현성이 후계자인데 그 형이 빼앗아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결국은 한현성의 형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던 건데요. 장윤자는 최선영에게 줄 위자료를 훔쳐 자신의 빚을 갚아놓고는 그게 들킬까봐 최선영과 진수지를 25년간 생이별시켰던 인물입니다. 장윤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딸인 진나영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도 잘 아는 진수지인데요. 그래서 진수지는 진나영이 김마리 집에 살고 있는 한 그 집에서 채집한 김마리의 검체를 온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겠네요. 진수지는 비밀리에 채우리의 검체와 김마리의 검체를 받아서 따로 유전자감식을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채우리와 김마리가 친모자 관계라는 걸 알아내는데요. 하지만 앞서 한진태와 진나영이 모의한 유전자 검사는 두 사람이 모자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선 진수지는 모든 진실을 숨겨놓을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한진태와 진나영이 또 어떤 식으로든 악행을 꾸며댈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김마리가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순차적으로 하나씩 퍼즐을 풀어나가게 되겠네요. 한현성은 채우리가 자신의 형이라는 걸 알기 전에 먼저 진나영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모든 사실이 세상에 다 공개가 되면서 한진태와 진나영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네요. 장윤자가 어떤 짓을 꾸몄든 해들재단의 후계자는 채우리입니다. 김마리가 나서서 우선 채우리와 진수지 결혼식부터 성대하게 치르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수지마주놀이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